새벽 5시 30분 대전 중구 은행동의 조용한 골목길에 첫 번째 불빛이 켜졌습니다. 84세 김정란 할머니가 정란 서점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구부정한 허리를 꼿꼿이 펴고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돌리는 모습에는 새벽 공기만큼이나 상쾌한 설렘이 묻어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정란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서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알차게 꾸며진 서점 내부에는 할머니의 정성이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들, 아늑한 독서 공간, 그리고 할머니가 직접 키우는 작은 화분들까지 모든 것이 따뜻한 온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정란 할머니는 오늘도 변함없이 서점 문을 열기 전 의식처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책장 앞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바라보며 인사하는 것입니다. 여보, 오늘도 잘 부탁해요. 액자 속 남편 영수의 미소를 바라보며 정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2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지만 정란 할머니에게는 여전히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특히 1년 전 이 서점을 다시 열 때 남편의 격려가 가장 필요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정란 할머니는 천천히 서점을 둘러보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책들을 정리하고 독서 공간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작은 커피포트에 물을 끓였습니다. 8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움직임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정란 할머니, 벌써 오셨네요. 아침 조깅을 하던 동네 청년이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수민이 오늘도 힘내서 뛰어요. 정란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때의 정란 할머니는 혼자서 적적한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하루하루가 그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이 기대되고 만날 사람들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84세의 나이에 찾은 새로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오전 7시 정란 할머니는 서점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손님이 오기에는 이른 시간이지만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가끔 들러서 책을 사가곤 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주문한 책 들어왔나요?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여기 있어요. 정란 할머니가 미리 준비해둔 책을 건네주었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요즘 독서량이 늘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책은 정말 좋은 친구거든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정란 할머니에게는 하루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책을 매개로 나누는 따뜻한 교감. 그것이 바로 그녀가 84세에 다시 서점을 열게 된 이유였습니다. 오전 중에는 주로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급하게 들러서 책을 사가는 사람들, 잠깐 쉬어가며 커피 한 잔 마시는 사람들. 정란 할머니는 모든 손님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덕분에 아주 좋아요. 이렇게 바쁘게 지내니까 오히려 몸이 더 튼튼해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서점을 다시 연 후 정란 할머니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사람들과의 교류,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목적이 생긴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근처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고 잠깐 들러서 책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정란 할머니는 이들을 위해 작은 독서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아서 책 읽어도 될까요? 그럼요. 편하게 앉아서 읽으세요. 커피도 드릴까요? 정말요? 감사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란 할머니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작은 서점이지만 사람들에게 쉼터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오후에는 주로 어르신들과 주부들이 찾아왔습니다. 정란 할머니와 비슷한 또래의 분들도 많았는데 이들과 나누는 대화는 특별히 더 깊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란이 정말 대단해.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다니. 오랜 친구가 감탄했습니다. 나도 용기 내보고 싶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언제든 늦지 않아요. 저도 83세에 시작했는걸요. 정란 할머니의 도전은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큰 자극이 되고 있었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포기했던 꿈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정란 할머니는 이 아이들을 유독 반가워했습니다. 할머니, 숙제 도와주세요. 초등학생이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도와줄게. 어떤 숙제야? 독서 감상문이에요.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재미있는 책 골라줄게.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란 할머니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멀리 살아서 자주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문을 닫을 시간이 되면 정란 할머니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84세에 찾은 새로운 인생.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행복이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정란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에 인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1년 전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던 도전이었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성공이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고 꿈과 열정에는 기한이 없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1960년 24살의 김정란은 대전 중앙시장 근처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 1년 차였던 정란과 남편 영수는 둘 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수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교사였고 정란은 문학을 전공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서점을 해도 될까요? 정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영수가 정란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당시 대전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교육열이 높았고 책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란과 영수는 이런 시대적 흐름을 읽고 서점 창업을 결심한 것입니다. 정란 서점이라는 간판을 걸고 문을 연 첫날 두 사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선별한 책들로 가득 채워진 서점은 금세 동네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머, 여기 새로 서점이 생겼네요.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정란 서점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정란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책 종류가 정말 다양하네요.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실래요? 어떤 장르를 좋아하세요? 취향에 맞는 책을 골라드릴게요. 정란은 손님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단순히 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독자와 책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영수는 낮에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저녁이면 서점으로 와서 정란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서점 운영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책이 많이 팔렸어요? 영수가 퇴근 후 서점에 오면서 물었습니다. 오늘은 소설책이 많이 나갔어요.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나 봐요. 두 사람은 매일 저녁 서점에서 그날의 일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책이 인기가 있는지, 어떤 손님이 왔는지, 앞으로 어떤 책을 더 들여놓으면 좋을지. 이런 대화들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정란 서점은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책을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공간 역할도 했습니다. 정란 씨, 이번에 새로 나온 시집 있어요? 문학을 사랑하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네, 어제 들어왔어요. 정말 좋은 작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정란 씨가
추천하는 책은 믿고 봐요. 안목이 정말 좋으시거든요. 정란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추천한 책을 통해 누군가가 감동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었습니다. 1965년 정란과 영수 사이의 첫 아들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서점 한쪽에 작은 아기 침대를 놓고 정란은 아이를 돌보면서 서점 일을 계속했습니다. 정란 씨, 아기가 정말 예쁘네요. 손님들이 민수를 보며 반가워했습니다. 고마워요. 이 아이도 나중에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이렇게 책에 둘러싸여서 자라는데 안 그럴 수가 있나요? 민수는 정말로 책과 함께 자랐습니다.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서점 바닥을 돌아다니며 책들을 만지작거렸고,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정란이 읽어주는 동화책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1968년 둘째 아들 진수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정란은 두 아이를 돌보면서 서점 일을 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영수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잘 해나갔습니다. 정란 씨, 혼자서 다 하기 힘들 텐데 괜찮아요? 단골 손님이 걱정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이들도 순하고 무엇보다 제가 이 일을 너무 좋아해서요. 정말로 정란은 서점 일을 사랑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책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그보다 훨씬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란 서점은 지역의 문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작가들의 사인회가 열리기도 하고 독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정란과 영수는 이런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정란 서점에서 하는 행사는 항상 알차고 의미가 있어요. 참가자들의 평가였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행사 많이 기획해 주세요. 정란은 서점을 단순한 상점이 아닌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책을 통해 사람들이 만나고 생각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말입니다. 1975년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정란은 아들이 학교에 가는 동안 더 집중해서 서점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수야, 학교 어땠어? 정란이 방과 후 서점으로 온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오늘 선생님이 책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서점에 있는 책이래요. 정말? 어떤 책인데? 이소 보아요. 엄마가 읽어주던 그 책이에요. 민수는 어려서부터 책에 친숙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독서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정란은 아들이 책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1980년 정란 서점은 개업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작은 행사를 열어 그동안 서점을 사랑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2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단골 손님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희야말로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20년의 세월 동안 정란과 영수는 수많은 사람들과 책을 매개로 만났습니다.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점은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영원히 계속될 수 없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형 서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정란 서점 같은 작은 서점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2003년 가을 정란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영수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67세였던 영수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서점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영수 씨가 쓰러졌대요. 급하게 달려온 이웃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란은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영수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수는 그날 밤 정란의 곁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여보, 여보. 정란은 남편의 손을 잡고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43년간 함께 살아온 동반자, 30년 넘게 서점을 함께 운영해온 파트너를 하루아침에 잃은 것입니다. 정란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영수가 가르쳤던 제자들, 정란 서점의 단골 손님들, 동네 사람들 모두가 영수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너무 일찍 가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 덕분에 좋은 책 많이 읽었는데 정말 아쉬워요. 단골 손님들도 슬퍼했습니다. 정란은 많은 사람들이 영수를 기억해주는 것에 위로받으면서도 동시에 더 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혼자 남게 되었다는 현실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영수가 세상을 떠난 후 정란은 서점을 계속 운영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제 서점 그만하고 쉬시는 게 어때요? 큰아들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엄마. 이제 충분히 일하셨잖아요. 둘째 진수도 동조했습니다. 아들들의 걱정도 이해했지만 정란은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서점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영수와 함께 만들어 온 추억의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간 고민한 끝에 정란은 결국 서점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혼자서는 예전처럼 활기차게 운영하기 어려웠고 무엇보다 영수 없는 서점이 너무 쓸쓸했습니다. 정말 문 닫으시는 거예요? 단골 손님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네, 이제 나이도 많고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이 서점이 없어지면 너무 아쉬울 거예요. 2004년 봄, 정란 서점은 44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정란은 오랫동안 모아온 책들을 정리하면서 수많은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서점을 정리하는 과정은 정란에게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책 한 권 한 권마다 영수와의 추억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여보가 특별히 좋아하던 책이었는데 정란은 영수가 자주 읽던 시집을 손에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처음 들여놓았던 소설책이고 모든 책에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들은 모두 영수와 함께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서점을 정리한 후 정란은 아들들이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지만 정란에게는 너무 적막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수가 이사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너희들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겠어. 하지만 정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44년간 해왔던 일을 그만두고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집안일을 하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아들들이 찾아오거나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책이 그리워요. 정란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44년간 매일 책에 둘러싸여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책 없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몇 개월 후 정란은 집 근처 도서관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책 재미있으시죠? 도서관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정말 좋은 책이에요. 요즘 이런 책이 많이 나오나 봐요. 그러게요. 예전에는 서점에서 이런 책들을 골라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들으며 정란은 문득 서점에서의 시간들이 그리워졌습니다. 손님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하던 시간, 새로운 책을 소개해주던 기쁨.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간들을 추억으로만 간직해야 했습니다. 2005년
2006년. 시간은 흘러갔지만 정란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과 도서관을 오가며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예전 단골 손님들을 마주치면 반가워했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정란 씨, 언제 또 서점하실 거예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서점이에요. 이제 쉬어야죠. 정란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서점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자주 영수를 그리워했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요.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요. 영수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말해줄까 상상해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아직 늦지 않았다.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격려해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란은 이제 70세가 다 되어가는 나이였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러갔습니다. 2010년 정란은 74살이 되었습니다. 서점을 정리한 지 6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영수 없는 삶에 완전히 적응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혼자 사는 아파트에서의 일상은 매일매일이 비슷하게 반복되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체조를 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언제나 쓸쓸했습니다. 영수가 있을 때는 아침마다 그날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혼잣말만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가겠지. 정란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오전에는 주로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간단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다 보니 할 일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금세 다 끝나버리는 집안일들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잠시 낮잠을 자거나 TV를 봤습니다. 예전에는 TV 프로그램을 즐겨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시간을 보내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들은 다 비슷하네. 정란은 리모컨을 돌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오후에는 가끔 동네를 산책하거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매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집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은 저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거의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한 채 저녁을 맞이하면 외로움이 더욱 깊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요. 정란은 영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도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라 정성껏 차려 먹을 기운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충 라면을 끓여 먹거나 빵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밤에는 책을 읽으려고 했지만 예전처럼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몇 페이지 읽다가 금세 졸음이 왔고 내용도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정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012년경부터는 건강 문제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병원에 다니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할머니, 운동을 좀 더 하세요. 집에만 계시면 안 돼요. 의사가 조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운동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동기도 부족했고 무엇보다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들들은 가끔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지만 각자 바쁜 생활 때문에 자주 올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건강은 어떠세요? 민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습니다. 괜찮아. 너희들은 바쁠 텐데 걱정하지 마. 정란은 아들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힘든 기색을 내보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이 지루하고 외로웠습니다. 2014년 정란은 78살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더욱 나빠졌고 우울감도 깊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벼운 우울증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사람들과 더 많이 만나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가 권했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요? 다 죽고 없는데. 정란의 또래 친구들은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친구들도 각자 건강 문제로 자주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그해 겨울, 정란은 독감에 걸려 일주일간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혼자 아픈 것이 이렇게 서럽고 무서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혼자 죽어가는 건가? 정란은 울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들들이 번갈아 가며 간병해줘서 회복할 수 있었지만 그 경험은 정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2015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서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집에서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엄마,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요양원? 정란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설도 좋고 같은 또래 분들도 많이 계시고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정란은 아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직 요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영수와 함께 행복했던 서점에서의 시간들이 자꾸만 그리워졌습니다. 사람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하던 시간, 새로운 책을 소개해주던 기쁨, 손님들의 감사 인사.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정란은 과거를 그리워했습니다. 2016년 정란은 80살이 되었습니다. 팔순 생일이었지만 특별히 축하할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아들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지만 정란의 마음은 우울했습니다. 80년을 살았는데 이제 뭘 더 하겠어? 정란은 체념에 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그해부터는 거의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바깥 출입을 최소화했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했습니다.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들은 어머니의 상태를 걱정했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예전 같지 않으신 것 같아 민수가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뭔가 의욕이 없어 보이셔. 서점 일을 그만두신 후로 계속 이런 것 같아. 두 아들은 어머니가 서점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7년, 2018년 정란의 일상은 더욱 단조로워졌습니다. TV를 보고 잠을 자고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가끔 정란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몇 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삶에 대한 의욕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영수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란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2022년 봄 86살의 정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릎 치료를 위해 근처 병원에 다니던 중 우연히 작은 공원에서 젊은이들의 북클럽 모임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 여기 앉아서 쉬세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정란을 도와주던 간병사가 공원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고마워요. 잠깐만 쉬었다가 갈게요. 정란은 숨을 고르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 근처에서 들려오는 젊은이들의 대화가 정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에 읽은 책 어떠셨어요?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세 장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 저는 작가의 문체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정란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진지하게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떤 책을 읽을까요? 다른 청년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시집을 읽어보고 싶어요. 요즘 현대시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떤 시집이 좋을까요? 젊은이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며 다음에 읽을 책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정란은 그 모습을 보며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계속 가실까요?
간병사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요. 정란은 계속 젊은이들의 대화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자연스럽게 서점에서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손님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하던 그 소중했던 시간들. 요즘 좋은 시집 추천해 주실 분 없을까요? 한 청년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란은 순간 뭔가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좋은 시집들을 추천해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에게 갑자기 말을 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끼어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결국 정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에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 그때 말을 걸어볼 걸 그랬나? 정란은 후회했습니다. 며칠 후 정란은 다시 그 공원을 찾았습니다. 혹시 그 젊은이들이 또 모임을 하고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다행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북클럽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번 주 책은 어떠셨나요? 모임을 주도하는 것 같은 청년이 물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일부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저도요. 특히 저자가 인용한 고전 작품들을 몰라서. 정란은 그들이 언급하는 책과 작가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점을 운영하면서 수십 년간 쌓아온 지식들이었습니다.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정란은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젊은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도움이 될까요? 정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갑자기 나타난 할머니를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 청년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방금 고전 작품 이야기하시던데. 아, 그러셨군요. 할머니가 문학에 관심이 많으시나요? 예전에 오랫동안 서점을 운영했었어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젊은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와, 대박이에요. 저희가 바로 그런 분을 찾고 있었거든요. 서점을 하셨다면 책에 대해 정말 많이 아시겠네요. 예상과 달리 젊은이들은 정란을 매우 환영했습니다. 오히려 반가워하며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 작가의 다른 작품도 추천해 주세요. 이 책과 비슷한 느낌의 책이 또 있을까요? 정란은 오랜만에 사람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이 작가라면 이런 작품도 있어요. 정란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정란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에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책들을 어떻게 다 아세요? 40년 넘게 서점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40년이요? 와, 정말 존경스러워요. 1시간 넘게 이어진 대화는 정란에게 큰 활력을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생기가 되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도 오실 수 있으세요? 한 청년이 부탁했습니다. 저희가 읽을 책도 추천해 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을까요? 정란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저희야말로 할머니 같은 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집에 돌아온 정란은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주 모임이 기다려졌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정란은 영수의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주더라고요. 책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서. 그날 밤 정란은 오랜만에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우울해서가 아니라 설레서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란은 북클럽에서 추천할 책들을 미리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책들도
다시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이 책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정란은 책을 골라가며 즐거워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란은 약속대로 공원에 나갔습니다. 젊은이들은 정말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셨네요. 모두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정란의 삶에는 새로운 활력이 생겼습니다. 매주 북클럽 모임에 참석하며 젊은이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주일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정란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단순히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 젊은이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책 읽는 재미가 배가 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고마워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란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2022년 여름, 정란의 달라진 모습을 본 가족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공원에 나가서 젊은이들과 어울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혹시 무리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큰아들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바쁘긴 뭐가 바빠요. 일주일에 한 번 공원에 나가는 게 전부인데, 정란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나이의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 안 힘들어요. 오히려 기운이 나고 좋아요. 민수는 어머니의 대답을 듣고도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86세의 고령에 무리한 활동을 하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온통 북클럽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그 젊은 사람들이 엄마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용한다니 무슨 소리야? 정란이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어르신들을 속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순수하게 책 이야기를 나누는 거라고요. 하지만 아들들의 걱정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들도 시어머니의 최근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즘 너무 들뜨신 것 같아요. 큰 며느리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신다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나도 걱정이에요. 혹시 사기당하시는 건 아닌지. 가족들의 걱정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정란이 매주 북클럽에 나가는 것을 보며 나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86세의 할머니가 젊은이들과 어울린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습니다. 정란 씨가 요즘 이상해졌대요. 아파트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젊은이들과 어울려요?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자식들이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소문들이 아들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민수와 진수는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엄마, 동네에서 말이 많이 나와요. 민수가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요? 엄마가 나이에 맞지 않게 행동한다고, 젊은이들과 어울리는 게 이상하다고. 정란은 상처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일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이 들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되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86세의 젊은 사람들과 86세면 뭐든 포기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나요? 정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삶의 즐거움을 가족들마저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병원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간 정란에게 의사가 조언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활동량이 많이 늘어나신 것 같은데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서 건강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이를 생각하셨으면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것도 좋지만 적당히 하세요.
의사마저 나이를 이유로 활동을 제한하려고 하자 정란은 답답했습니다. 그 무렵 정란은 북클럽 젊은이들에게 더 큰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더 체계적으로 독서 모임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혹시 제가 작은 독서실 같은 걸 만들어드리면 어떨까요? 정란이 젊은이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독서실이요? 네. 날씨에 상관없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젊은이들은 정란의 제안에 감격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경악했습니다. 엄마, 독서실을 만들어준다고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에요. 아이들이 모여서 책 읽을 수 있는 아이들. 엄마, 그 사람들은 다 성인이에요. 왜 엄마가 그런 걸 해줘야 하나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왜 안 돼요? 86세에 무슨 독서실을 만들어요? 정신이 있으세요? 민수의 강한 반대에 정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화를 낼 줄 몰랐습니다. 진수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그 젊은이들이 엄마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돈까지 쓰라고 하다니. 아니에요. 제가 먼저 제안한 거라고요. 엄마, 제정신이세요?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큰일 나요. 가족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정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날 밤 정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와 주변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정란은 영수의 사진에게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정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하지만 영수는 대답해 줄 수 없었습니다. 정란은 홀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북클럽 모임에서 젊은이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독서실 이야기는 어떻게 되셨어요? 정란은 망설였습니다. 가족들의 반대를 이야기해야 할까요? 아직 검토 중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할머니가 편하실 때 하세요. 저희는 기다릴게요. 젊은이들의 이해하는 모습을 보며 정란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들인데 왜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런 정란에게 예상치 못한 용기를 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2년 가을, 정란은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독서실까지는 무리일지 몰라도 적어도 젊은이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일단 작게 시작해보자. 정란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정란이 처음으로 시도한 일은 자신의 집에서 작은 독서 모임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가 크지는 않았지만 거실에 5에 6명 정도는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집에서 모임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란이 북클럽 멤버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댁에서요? 젊은이들이 놀라며 반겼습니다. 네. 별거 아니지만 따뜻한 차도 끓여드리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할머니께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전혀 부담 안 돼요. 오히려 제가 더 기뻐요. 첫 번째 집 모임은 토요일 오후에 열렸습니다. 정란은 아침부터 집안을 정리하고 차와 간단한 과자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손님을 맞이한다는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첫 번째 멤버가 도착했습니다. 어서 와요. 편하게 들어오세요. 하나둘 모여든 젊은이들은 정란의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책이 정말 많으세요. 한 멤버가 벽에 빼곡히 꽂힌 책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40년 넘게 모은 책들이에요.
마음껏 구경하세요. 젊은이들은 정란의 책장을 구경하며 신기해했습니다. 최신 베스트셀러부터 고전 문학까지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들 다 읽으셨어요? 다른 멤버가 물었습니다. 대부분 읽었어요. 서점을 하면서 직접 읽어보고 손님들에게 추천했거든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한테는 보물 같은 분이에요. 그날의 독서 모임은 공원에서 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편안한 공간에서 차를 마시며 나누는 이야기는 더욱 깊이 있고 진솔했습니다. 할머니, 이 책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한 멤버가 질문했습니다. 그 부분은 작가가 이런 의도로 썼을 거예요. 정란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석하는 거군요. 할머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정란은 이런 순간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젊은이들은 정란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런 공간에서 모이니까 훨씬 좋네요. 차도 맛있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다음에도 또 오게 해주세요. 정란은 젊은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아들들은 또 다시 걱정했습니다. 엄마, 집에까지 불러들이시면 어떻게 해요?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집에 들이시다니.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다 좋은 아이들이에요. 정란이 변명했습니다. 엄마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 하지만 정란은 아들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 모임을 열었습니다. 한 달에 2번, 토요일 오후마다 젊은이들이 정란의 집에 모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의 규모도 조금씩 커졌습니다. 기존 멤버들이 친구들을 데려오면서 참가자가 늘어났습니다. 할머니, 제 친구도 함께해도 될까요? 책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한 멤버가 부탁했습니다. 그럼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좋죠. 정란은 새로운 멤버들을 환영했습니다. 더 많은 젊은이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 참석한 한 대학생이 정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저희 대학교에서 특강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문학과 3학년 학생이 물었습니다. 특강이요? 정란이 놀랐습니다. 네. 저희 과에서 독서와 삶이라는 주제로 특강 시리즈를 하고 있거든요. 할머니 같은 분이 오셔서 이야기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할머니의 40년 서점 경험은 저희에게 정말 소중한 이야기예요. 정란은 고민했습니다. 대학교에서 특강을 한다는 것은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정란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대학생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정란은 영수의 사진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책의 즐거움을 전해줄 수 있다면. 일주일 후 정란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특강 해보겠어요. 정란이 대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와, 너무 좋아요. 학생들이 정말 기뻐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평소에 저희에게 해주시는 이야기만 하시면 돼요. 2주 후 정란은 생애 처음으로 대학교 강의실에 섰습니다. 86세의 나이에 도전하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정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강의실에는
50여 명의 대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정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86세의 여러분 앞에 서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정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란은 조금씩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서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책과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란은 자신의 경험담을 차근차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1시간 30분의 특강이 끝나자 학생들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날의 특강은 정란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86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이, 가족분들을 설득하셔야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실 건가요? 저희가 직접 아드님들께 말씀드릴게요. 할머니가 저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시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서점 운영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필요한 일들 말이에요. 젊은이들의 열정적인 반응에 정란은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일주일 후 북클럽 멤버 중 한 명인 대학생 수민이 정란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들들과 직접 이야기해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란 할머니 아드님이시죠? 저는 할머니 북클럽에서 만난 수민이라고 합니다. 수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그 북클럽. 어서 오세요. 민수가 어색하게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러 왔어요. 아드님께서 걱정이 많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수민은 차분하고 예의 바르게 정란이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에게 정말 소중한 멘토세요. 40년간의 독서, 경험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어머니가 서점까지 하셔야 하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행복해하세요. 제가 몇 달간 지켜본 할머니는 정말 생기 넘치시거든요. 수민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며 민수도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86세 나이에 사업을 하신다는 게 사업이 아니에요. 할머니에게는 삶의 목적이자 보람인 것 같아요. 그날 대화 후 민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최근 몇 달간 정말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와 진수는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정말 서점을 하고 싶으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젊은 친구들이 도와준다고 했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을 거예요. 아들들은 어머니의 확고한 의지를 보고 마침내 허락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힘들면 언제든 그만두세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란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들을 안았습니다. 드디어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란과 북클럽 젊은이들은 본격적인 서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계약서 검토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법학과 학생이 나섰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제가 전공이라 도와드릴 수 있어요. 미술학과 학생도 참여했습니다. SNS 마케팅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경영학과 학생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각자의 전공을 살려 정란을 도와주겠다고 나선 젊은이들을 보며 정란은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저희야말로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요. 2023년 초 드디어 점포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은행동의 작은 1층 상가,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정란에게는 꿈의 공간이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해냈어요. 정란은 영수의 사진에게 기쁨을 전했습니다.
84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 정란서점의 재탄생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2월 정란서점의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84세의 정란과 20살 때 젊은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과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떤 느낌의 서점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미술학과 학생 지혜가 물었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집 같은 느낌으로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아늑한 카페와 서점이 합쳐진 느낌으로 해볼까요? 젊은이들은 정란의 취향을 반영하면서도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모던한 요소를 적절히 조화시킨 디자인을 제안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정란은 매일 현장에 나가서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8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할머니, 매일 나오시면 힘드시지 않아요? 공사 관계자가 걱정했습니다. 전혀 안 힘들어요.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젊은이들도 방과 후나 주말마다 현장에 나와서 도왔습니다. 페인트 칠, 청소, 가구 조립까지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수민아, 이 선반 조립 어떻게 하는 거야? 정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이고, 이런 것도 배워야 하네. 배우는 게 어디 있어요? 할머니는 저희 선생님이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 정란과 젊은이들 사이에는 더욱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단순한 도움을 받는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동료가 된 것입니다. 3월 중순, 인테리어가 완성되었습니다. 따뜻한 목재톤의 책장들, 편안한 독서 공간, 그리고 작은 카페 코너까지 갖춘 아늑한 서점이 탄생했습니다. 와, 정말 예쁘게 나왔네요. 정란이 감탄했습니다. 할머니가 상상하신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지혜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책을 들여놓을 차례였습니다. 정란은 4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도서를 선정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책들 위주로 골라볼게요. 정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추천 목록 만들어 드릴게요. 북클럽 멤버들이 나섰습니다. 세대 간의 취향을 조화시킨 도서 구성은 정란서점만의 특색이 되었습니다. 고전 문학부터 최신 베스트셀러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만족할 수 있는 책들로 채워졌습니다. 이 책은 할머니가 추천하시는 거예요? 한 멤버가 물었습니다. 응. 이 작가는 정말 좋아요. 젊은 사람들도 꼭 읽어봤으면 해서. 그럼 이 코너는 할머니 추천 도서로 만들어 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서점 한 코너에는 정란 할머니의 인생 도서라는 특별 코너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란이 평생에 걸쳐 읽고 감명받은 책들을 모아놓은 공간이었습니다. 오픈을 앞두고 젊은이들은 SNS 홍보에도 열심이었습니다. 할머니, 인스타그램 계정 만들어 드릴게요. 경영학과 학생 민지가 제안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뭐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SNS예요. 서점 홍보에 정말 좋아요. 젊은이들은 정란에게 스마트폰 사용 것부터 SNS 운영까지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면 돼요. 아이고, 이것도 배워야 하네. 84살에 이런 걸 다 하고 있으니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할머니는 스마트폰도 무서워하시는데 정란은 젊은이들과 함께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배워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드디어 오픈일이 정해졌습니다. 2023년 4월 15일 토요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오픈일에 작은 행사를 해볼까요? 수민이 제안했습니다. 무슨 행사요? 북토크 행사요. 할머니가 직접 책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걸 들으러 올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벌써 SNS에 관심 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이들의 SNS 홍보 덕분에 정란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84세 할머니가 새로 연 서점이라는 소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픈 일주일 전 정란은 가족들을 서점에 초대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지게 만드셨네요. 민수가 감탄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다 해준 거예요. 저는 구경만 했어요. 아니에요. 엄마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진수도 어머니의 서점을 둘러보며 놀랐습니다. 정말 아늑하고 좋네요. 젊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걱정 많이 했는데 이제 보니까 정말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아들들의 인정을 받으니 정란은 더욱 기뻤습니다. 오픈 전날 밤, 정란은 서점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드디어 해냈어요. 84세에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영수의 사진을 서점 한쪽에 놓고 정란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일이면 정란 서점이 다시 문을 엽니다. 20년 만에 복귀, 84세의 새 도전이 시작됩니다. 2023년 4월 15일 오전 10시, 정란은 떨리는 손으로 정란 서점의 문을 열었습니다. 84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의 첫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수민이 옆에서 격려했습니다. 떨려요. 정말 사람들이 올까요? 정란이 불안해했습니다. 당연히 올 거예요. 벌써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서점 앞에는 개업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북클럽 멤버들은 물론이고 SNS를 보고 온 젊은이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정란 서점 오픈을 축하합니다. 첫 번째 손님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란은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대학생들부터 중년 직장인들, 그리고 정란과 비슷한 또래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 책 추천해 주세요. 한 대학생이 부탁했습니다. 어떤 장르를 좋아해요? 로맨스 소설 좋아해요. 그럼 이 책 어때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정란은 손님 한 명 한 명과 정성스럽게 대화하며 책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40년간의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추천받은 책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지난주 책을 산 손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이번에는 어떤 책을 찾으세요? 할머니가 또 추천해 주세요. 이런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에는 예정된 북토크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84세에 새로 서점을 열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한 참가자가 질문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느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건 어떠세요? 정말 좋아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정란의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에 사람들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할머니 보니까 저도 용기가 나요. 나이 때문에 포기했던 꿈이 있었는데 다시 도전해볼까 싶어요. 북토크가 끝난 후에도 사람들은 정란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하루 영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첫날 매출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할머니, 첫날 대성공이에요. 젊은이들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대단하신 거예요. 그날 저녁 정란의 집에는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첫날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까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진수도 칭찬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손자들도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란은 매일 오전 9시에 서점을 열고 저녁 7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할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혀 안 힘들어요. 오히려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정말로 정란은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새로운 책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즐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정란 서점은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책을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커뮤니티 공간이 된 것입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독서 토론회 해볼까요? 수민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떤 책으로 할까요? 할머니가 추천하신 그 소설로 해요.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독서 토론회는 정란 서점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2개월 후 지역 신문에서 정란 서점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84세에 새로 시작한 서점.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다.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정란 서점을 찾았습니다. 신문 보고 왔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멀리서 온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책 많이 보고 가세요.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20년 전 정란 서점의 단골 손님이었던 분이었습니다. 정란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김 선생님, 어떻게 이곳을 아셨어요? 신문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시다니. 그때 그 추억이 그리워서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정란 서점은 개업 3개월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안정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성공하신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축하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용기를 내신 건 할머니예요. 84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4년 4월, 정란 서점이 문을 연 지 1년이 되었습니다. 85세가 된 김정란 할머니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정말 꿈 같은 1년이었어요. 정란은 서점 안을 둘러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집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던 할머니가 이제는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는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할머니, 1주년 축하해요. 북클럽 멤버들이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날 정란 서점에서는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1년간 서점을 사랑해준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란 할머니가 저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수민이 축사를 했습니다. 85세에도 새로운 꿈을 꾸고 실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행사에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언론사 기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정란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TV 인터뷰도 하셨다면서요?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네. 며칠 전에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85세의 TV에 나올 줄이야. 정란의 도전 이야기는 많은 시니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전국에서 편지와 전화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포기했던 꿈을 다시 시작했어요. 75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용기를 주셨거든요. 이런 반응들을 볼 때마다 정란은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정란 서점에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할머니, 어린이 독서 교실은 어떨까요? 한 멤버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도 즐거울 것 같아요.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 교실이 열렸습니다. 정란이 직접 동화를 읽어주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는 어떤 책 읽어줄 거예요?
아이들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 읽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손자, 손녀들과 함께 보내지 못한 시간을 이렇게나마 채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을에는 더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란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된 것입니다. 할머니, 책 정말 잘 나왔어요. 출판사 직원이 견본책을 가져왔습니다. 제 이야기가 정말 책이 되다니 정란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85세 다시 시작한 꿈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정란의 인생 이야기와 늦은 나이에 서점을 다시 연 도전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책 출간 기념 사인회도 열렸습니다. 정란 서점에는 책을 사러 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사인해 주세요. 할머니 책 읽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85세의 작가가 된 정란은 새로운 경험에 놀라기만 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정란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독서 캠프를 해보면 어떨까요? 정란이 제안했습니다. 독서 캠프요? 네. 1박 2일로 조용한 곳에 가서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정란의 아이디어에 열광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세요. 85세인 게 믿어지지 않아요. 연말이 되어 정란은 1년을 정리하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85세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저희야말로 할머니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할머니는 저희에게 살아있는 교훈이세요. 2025년 새해가 되자 정란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과 책의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요. 지역 도서관과 협력해서 더 큰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고 싶고요.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정란의 꿈은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정란은 혼자 서점에 앉아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여보, 제가 정말 많은 걸 해냈죠? 정란은 영수의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85세에 이런 일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정란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85세든 95세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할 수 있어. 정란 서점의 불빛은 오늘도 따뜻하게 동네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 불빛처럼 정란의 삶도 여전히 밝고 따뜻합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내일이 4월 15일, 정란 서점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네요. 정란은 기대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85세 할머니의 두 번째 청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시작일지도 모릅니다.